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민 3명 중에 1명은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죠. 노후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꼽히고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많이 준비를 하지만은요. 최근에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 주려는 부모님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에게 유리한 연금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어린이 연금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실손보험의 빈틈 채우는 입원 플랜을 주제로 여러 입원비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험 빌라잡이 되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장기 거치에 따른 투자 효과를 누리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재테크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요, 오늘 조윤아 전문가님과 연금보험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똑소리나게 설명해드릴 보험 똑순이 조윤아입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예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추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가위처럼 풍성한 강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석, 설 이런 명절을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좋았지만 사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친지분들에게 받는 용돈이 굉장히 쏠쏠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용돈 다 어디 갔죠? 아마 제가 그 돈을 알게 모르게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놨다면 지금 제 삶이 조금은 더 윤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어머님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 조금 더 현명한 재테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100%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뱃속에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갖다 보니까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들 많이 문의하시고 저 또한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는 분들이 87%,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왜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미리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걸 텐데요. 저는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 한 번도 보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은 제가 봤을 때 50%의 확률인 것 같습니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물론 그 부분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건 어린이 보험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100% 다가올 미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은 채 6%에 지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던 이 보험을 조금 나눠서 아이의 미래를 보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하시지만 아이의 미래의 자금을 준비하시는 방법 또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크게 되죠. 성장을 하게 되다 보면요.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서
금액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가 가면 제가 많이 듣기로는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교육비 이 부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거기에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또 원하는 학교나 원하는 공부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교를 가게 되죠. 그럴 때는 사실 만만치 않은 학자금 또한 부모님들의 가장 골칫거리일 텐데요. 거기에 정말 공부를 잘해서 유학까지 간다거나 어떠한 더 예체능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금액들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엄청난 큰 목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100%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50% 아플 것들을 염려하셔서 너무 큰 보장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100% 다가올 미래를 미리만 준비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이때 아주 적재적소에 좋은 목적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갑자기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이걸 준비해 주느냐. 제가 서두에도 살짝 힌트를 드렸듯이 바로 아이들의 용돈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뭐 아는 어른들을 만나 뵙거나 친지분들을 만나면 용돈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양육수당을 나라에서 꼬박꼬박 아이가 7세까지는 양육수당을 주거든요. 사실 그 돈 알게 모르게 쓰시는 분들,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 용돈을 아이에게 재테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아이에게 용돈 많이 주시잖아요. 한 번 5만 원, 10만 원 줘서 그 당시의 아이에게는 기쁨이겠지만 나중에 보면 사실 저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현명하게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된 이런 통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아이가 필요할 때 그 자금들이 엄청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특히 지금 아이를 위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시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 2년 이후에 있을 금액을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길게는 20년, 30년, 짧게는 5년, 10년 뒤에 아이에게 닥쳐올 그런 목적 자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금액 플러스 시간이 투자가 되다 보니 단리보다는 복리로 훨씬 큰 혜택을 보실 수도 있고요. 수익률까지도 키워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현명한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금리 정말 너무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 세금까지, 이자소득세까지 떼고 그 이자를 수령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자소득세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더 높은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이 세금도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이 떼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청년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자소득세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받는 그 금액을 세금까지 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금은요. 바로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특별 계정으로 운영해서 펀드에 투자가 되는 형태예요. 펀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가 되는 형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유지하신다면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얼마의 이자가 붙던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가입하시고 20년, 30년 동안 이 돈을 쓸 수 없어요. 아이가 대학 갈 때만 이 돈을 깨서 써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 상품은 유동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꽝이겠죠.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상품은 중도 인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고등학교를 가는데 돈이 필요해. 그럴 때 돈을 빼서 쓰고 대학을 갈 때 학자금으로 인출을 해서 쓰면 나머지 금액도 계속 펀드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금액을 꺼내 쓰지만 계속 펀드로 투자가 되는 상품,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학자금 대출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는 현명한 엄마 아빠, 현명한 조부모님들로 인해서 그 자금들을 미리 마련해서 정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재테크를 미리 배우는 현명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추가 납입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가 대학 등록금까지 해서 여기 있는 돈을 다 빼서 썼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 껍데기 통장이지만 가입해주신 어머님께서 할머니께서 가입해주신 그 금액의 2배까지는 아이가 언제든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뭐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 다 돈을 벌겠죠. 지금도 사실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우리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과연 투자처가 많을까요? 그때 미리 준비해 주신 이 통장에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이 10만 원을 20년으로 가입을 해주셨다고 했을 때 원금은 2,400이지만 4,800, 2배인 4,800만 원까지 아이가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이미 비과세 혜택은 받은 상태에서 계속 펀드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테크로 미리 통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아이가 뭐 다행히도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어느 정도 재정을 준비하실 수 있어서 아이가 굳이 꺼내 쓰지 않아도 대학 등록금까지 잘 마련을 해주셨다면 그걸 계속 유지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미리미리만 준비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연금은요. 뭐 연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보험이 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금액들로 시작해서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연금이고요. 가장 이 보험의 특징은 인공지능이 이 펀드를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를 계속 AI가 펀드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가입은 최소 10만 원부터 가능하신데 이제 추가 납입 이런 부분은 2배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신다면 너무 좋은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한가위를 맞아서 이런 주제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옛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옛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작은 돈을 모아주시지만 아이가 정말 필요한 목적 자금을 사용할 때는 감히 이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미리 부모님께서 현명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다면 아이의 미래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어린이 연금보험 플랜 만나봤습니다. 이번 추석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금방 쓰고 사라질 용돈 대신에 평생 동안 좀 든든한 연금보험 준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일단 연금은 어렸을 때부터 오래 준비할수록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보통 연금보험 15세가 넘어야지 준비가 가능한데요. 0세부터 가입 가능한 연금보험 만나봤고요. 거기에다가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펀드에 투자까지 해주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센스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차별화된 추석 선물 가능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보다 오늘 소개해 주신 변액연금 특별하게 더 이게 유리하다라고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은행이 더 이상 이제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것쯤은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 플랜은 제가 1년, 2년 뒤에 쓸 자금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에게 다가올 100%의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기 투자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세금 혜택까지 숨어있는 보험, 연금으로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고요. 뭐 여유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전의 보험이 아니라 얼마든지 은행처럼 입출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금액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가 자금을 해줘야 되지만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렇게 미리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해 두신다면 그때 아이가 필요한 때에 금액을 인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인 은행보다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보험,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요즘 금리는 저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투자의 성격을 가진 변액연금보험, 우리 아이들 지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더 빠르게 많은 돈을 불려줄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도 누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저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정확히 어떻게 투자가 되는 걸까요?
네, AI 인공지능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세대에는 더욱더 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죠. 그런데 이게 변액연금에도 투영이 됐습니다. 우리 변액연금 수익률 안 좋아, 나 변액연금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액연금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펀드를 변경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펀드 변경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리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코스피가 굉장히 바닥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의 펀드 변액이 주식형으로만 있었다면 나의 변액은 어땠을까요? 수익률이 주식과 똑같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주식이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나의 펀드는 채권형에 있다면 이것처럼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의 수익률은 무엇보다 펀드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AI, 나보다 똑똑한 AI가 대신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AI가 알아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내가 적극적인지 아니면 나는 조금 보수적인지 나는 안전성을 추구하는지에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요. 조금 더 수익률을 많이 볼 수 있고 변액연금의 정말 가장 핵심은 수익률이잖아요. 그 부분을 AI 펀드가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어디에 좀 펀드 변경하지 고민하실 게 없이 똑똑한 AI에게 그냥 맡기시면은요. 장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좀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윤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우리 아이의 노후 대비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주면은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고 정말 자녀분들이 많이 고마워할 것 같고요. 어린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성인이신 분들도 지금 나이에 맞는 최선의 연금보험 준비 저희가 도움드릴 테니까 24시간 열려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구체적인 보험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질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실손보험의 빈틈을 채우는 이번 플랜입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참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이 기본이라는 실손보험만으로는 왠지 부족한데 이 빈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보험이 오를 경우에, 실손 보험이 오를 경우에 보험사에서 우편물을 줍니다. 네. 일단 열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 실손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현재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은퇴 이후에 내가 이 실손 보험을 병원 갈 때 꼭 필요한데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의 빈틈을 메꾸는 이번 플랜인데요. 혹시 아나운서님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일까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그 단어 속에 답이 있습니다. 대사, 온몸에 이런 순환 같은 게 네. 문제가 생기는 이런 증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대사증후군입니다. 5가지가 어떤 거예요? 보시면 대사증후군을 보시면 허리둘레가 두껍다든지 아니면 혈압이나 뭐 고지혈 아니면 뭐 중성 지방 이런 게 그러니까 표준 기준보다 높다면 이 5가지 중에 3가지만 해당이 돼도 나도 혹시 대사증후군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 이 대사증후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3명 중에 성인분들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은요, 중대 성인 질환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성인 질환하면 사실 어떤 걸까요? 뭐 성인 질환이라고 하면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혈관 질환이잖아요. 맞아요. 네, 현재 심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 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비율을 보면은요, 예. 고지혈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60%가 이런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도 30%나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약을 드신 분들한테 질문을 네. 하면은 혹시 고혈압 약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고 질문하면 나는 보통 5년 넘었어, 10년 넘었어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크게 다치거나 아프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 잘 안 가잖아요. 예. 근데 약을 이렇게 일찌감치 5년,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 하나만 먹었어 이러신 분들은 실손보험이 있을까요?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실손보험은 우리가 일찍 준비해야지만 네. 좋지만 사실 지금 환경은 뭐 약 드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혈압이다 아니면 당뇨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네. 실손보험 자체를 준비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전혀 없으신 상태로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인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몇 살부터 많이 생길까요? 성인 질환은 그래도 뭐 한 요즘은 40, 50대? 그렇죠. 그때쯤 생기지 않을까요? 네, 만약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30대부터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실손보험 제도가 많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선진국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게 실손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30대 분들은 절반 이상 있고요. 40대, 50대 분들도 반 아니면 반 좀 못 미치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병원에 정말 많이 가는 경우는 60대 이후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대 이상 분들은 자료에 보시면은요, 한 10% 정도밖에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그러게요. 정말 필요할 때 왜 이렇게 없으신 걸까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건강 체크를 뭐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갑자기 아플 때 그때에만 우리가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경우가 뒤늦게 많이 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깝네요. 특히나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평소에 약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땐 몰라요. 예. 하지만 우리가 대사증후군은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몸이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는 저장으로 딱 놔두고 불필요한 에너지는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순환이 온몸에 순환이 잘 안 되면 특히나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예. 내 몸의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의 독소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혈관 질환이 딱 막히거나 터졌을 경우에만 악 하고 병원을 가면 예.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질병이 있었구나. 어. 네, 약으로 얼마든지 조절해서 나는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가슴이 아파서 쓰러진 경우에 병원을 가보면 혈관이 반이 막혔다든지.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늦게 발견이 되는데 예.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면은요.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나 혈관 질환이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시비가 없으신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온전히 내 돈으로 다 이런 의료비를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계속 오릅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이 보험을 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어떤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실손 의료비를 대신할 입원비입니다. 오. 사실 우리가 입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쳐서나 아니면 아파서 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가벼운 감기는 뭐 심할 경우에는 한 나흘 정도 입원하고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당일 입원하는데 수술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질환보다는요. 그래서 오늘의 그 테마 플랜에서는요. 내가 만약 심혈관으로 장기간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인해서 올해 장기간 입원했을 경우에 하루에 3만 원씩 매 하루마다 보장을 받는 거고요. 예. 요즘 코로나 같이 이렇게 앞으로는 더 이런 미세먼지도 많고요. 이래서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많이 더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런 특정 전염병으로 입원을 할 때마다 하루에 5만 원씩 보장을 받으면 와,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입원할 경우에 만약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을 할 때 하루에 5만 원씩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어르신들 우리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암 진단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하지만 암은 사실 수술해서 그 부위만 딱 도려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다른 합병증이 있어서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못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원으로 방사선을 쐬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저 아시는 분은요 70세 이상 넘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폐암이셨어요. 근데 예.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가서 10분씩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암 사이즈를 줄였거든요. 통원 치료를 하신 거네요. 네, 하지만 70세이다 보니까 실손보험도 없고요. 보험을 미처 준비를 못 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그분이 이런 통원비 병원에 갈 때마다 암 치료로 갈 때마다 하루에 5만 원씩 주는 이런 통원비가 있으셨다면 예. 이런 암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 A사 같은 경우는요. 특정 질병, 심내혈관이라는 거는요. 머리로 가는 혈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이런 모든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입원을 할 경우에 첫날부터 예. 180일까지 하루에 3만 원씩 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첫날부터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 감염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한다. 나는 잘못이 없지만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을 할 때마다 하루에 5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암 진단금 없으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내가 나이가 70세가 넘으셨는데 암보험 1,000만 원을 준비하자니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통원비 하루에 5만 원씩 받는 통원비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해로 입원하거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사실 우리가 상해로 입원 내가 뭐 다치는 일 없어 나는 워낙 조심스러운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다가도 넘어지셔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골절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미끄러지시고요. 또 겨울에 빙산길에 넘어지실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상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보다 입원 일수가 깁니다. 왜냐하면 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수술을 동반하고요. 안에 뭐 철심을 넣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60일까지 매일 하루에 5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하루면 끝나지만 예. 가벼운 뭐 담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종양이 있다든지 이렇게 수술할 경우에는 하루에 5만 원씩 열흘 동안, 왜냐하면 요즘 입원을 길게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엑기스만 모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A보험사인데요. 60세 기준이에요. 정말 필요하신 분 60세 네. 기준으로 남성분은 35,290원, 여성분들은 3만 원입니다. 보험료 저렴하네요.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이 크고요. 네. B사를 보면은요. 수술을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 입원할 경우에 상해로 다쳐서 입원하면 3만 원, 질병으로 입원하면 2만 원씩 받고 싶다. 이런 보장을 원하시면 B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0세 기준이고요. 남성분은 36,550원, 여성분은 47,030원.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비싸네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면역이 약해서 그런가요? 네, 예. 보험료가 비싼데 이 A사와 B사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요. 15세부터 90세, B사도 동일합니다. A사와 B사의 다른 점은요. 납입 면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요. 예전에 비해서 보험이 너무 좋아진 게요. 이런 중대질환,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 진단만 받아도 네.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A사 같은 경우는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입니다. 혹시나 내가 운전 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된다. 예. 다쳐서 고관절을 삽입을 한다든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이런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보장인데요. 그렇다면 A사와 B사의 장단점을 한번 구분해드리면요. 예. A사 같은 경우는 내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입원을 하시면 요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 안 하시고요. 이런 혈액 용해제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시는데 이런 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입원할 경우에 이런 장기간 입원 시에 유리한 보험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분들이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약 드시는 분들도 간편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입원비를 7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입원 일당을 10만 원까지밖에 준비를 못 하시는데 이런 내가 현재 7만 원 입원 일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장 내용은 상관없이 더 추가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 암 치료라는 게 예전에는 이런 게 없던 보장입니다. 예. 우리가 병원 갈 때마다 매일 하루에 병원 갈 때마다 몇만 원씩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60세까지는 사실 1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61세부터는 하루에 5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내가 수술을 해야지만 더 받는 거고요. 수술 안 할 경우에는 이런 혈관 질환 이런 쪽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쳤던지 아팠던지 간에 입원만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하루에 내가 몇만 원 받자고 내는 보험료가 거의 보험료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낮다. 그리고 그러네요. 내가 현재 입원 일당이 7만 원 갖고 있다 하면은 더 이상의 이 보장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단점까지 비교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 입원 오래 하지 않지 않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살아가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장점이 많았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원픽은 어떤 걸까요? 가성비를 우리는 뭐든지 따져야 돼요.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그쵸. 하셔야 되는데 저는 A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A사의 장점을 정리해 주시죠. 사실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내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가 않을 경우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혈관 쪽에 관련돼서 많이 우리가 입원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적은 보험료로 확률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A사를 선택하시는
선택을 하시면은요. 실손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입원할 경우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어려움 부탁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거를 보장을 갖고 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든든한 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성비 따져본다면 A사의 입원비 보험을 최종적으로 원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일단 암 통원비도 주니까 암 진단비에 추가를 볼 수도 있겠고요. 첫날부터 180일까지 입원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도 입원비 더 받을 수 있고 기본 입원비에다가 또 수술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실비가 좀 부담이신 분들도 입원비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전화 연결 통해서 실시간 보험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엄마가 가입해 주셔서 받은 보험인데요. 예. 예, 제가 CI 보험에 가입을 해서 유지를 하다가 이제 주변 분들이 CI 보험이 안 좋다고 예.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GI 보험으로 제가 변경을 했었어요. 오, 예. 근데 이제 변경된 보험이 내용이 괜찮은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또 따님을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겠지만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올해 정확한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35이요. 네, 30대 중반 되셨고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아프신 곳 있으실까요? 예, 저희 가까운 친척분들께서 이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2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예. 이거 새로 가입할 때 그런 암 쪽으로 보장이 괜찮은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GI 보험의 특징은 잘 모르고 확인을 원하시는 거죠? 네네.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중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H생명 무배당 변액 유니버셜 GI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M사의 손해보험 실비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CI 보험을 가입해 놨다가 나중에 GI 보험으로 어머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입을 했는지 확인을 원하신다고 하고요. 암 가족력까지 있으시다고 합니다. 고은정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머님께서 CI 보험을 준비를 해주셨다가 이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GI 보험이라는 대안책을 마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혹시 그 바꾸실 때 CI 보험과 GI 보험의 차이점을 자세히 듣고 선택을 하셨나요? 그냥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주변 얘기 듣고 갈아탄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CI 보험하고 GI 보험 다 이제 시청자님께 이게 정확하게 어울리는 보험인지를 알려면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CI 보험과 GI 보험의 차이점을 만약에 그때 가입하셨을 때 장단점이나 이런 차이점을 자세히 듣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찝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CI 보험이나 GI 보험이나 둘 다 기본 성격은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장해 주는 거는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자연사가 아닌 이상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수술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만든 보험이 CI 보험과 GI 보험의 공통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보다는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먼저 선 지급하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종신보험 똑같은 사망을 보장해주는 그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130%에서 150%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높았던 그 30%에서 50% 정도를 내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보험료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CI 보험과 GI 보험의 차이점은 또 뭐냐면요.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거의 약자고요. GI 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준비하셨던 CI 보험보다는 GI 보험이 일반적인 질병이니까 조금 더 크게 보장을 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CI 보험은 어떠한 걸 중대한 질병이라고 보는지 그 GI 보험은 도대체 어떻길래 중대한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인지를 또 차이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암 진단을 내릴 때는요, 내가 이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요, 질병분류표 상에 암이라고 나와 있으면 원래는 암 진단비가 지급이 돼야 되지만 CI 보험에서는 중대한 암이라고 해서요. 그 암을 진단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 또 부수적인 조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얘네가 예외된다라고 약간의 명시되어 있는 것에 내가 예외되었을 때 그럴 경우에만 암 진단비가 뭐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반 1,5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고요. GI 보험에는 다행히 이런 부수적인 조건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암에 대해서는 CI 보험보다 GI 보험의 암 진단비가 훨씬 더 크게 보장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되시는 유방암, 거기에 또 생식기암까지 이런 GI 보험의 암에는 제외가 되어 있다는 게 또 단점입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만약 유방암이 좀 걱정된다고 하셨을 때는 GI 보험의 암 진단비는 완벽한 보완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이제 뇌졸중을 보자면 CI 보험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요, 뇌졸중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6개월 동안의 경과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 중에 뭐 질병 후유장애, 요즘 보험방송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25% 이상 남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 25%가 어느 정도여야지만 25%의 장애가 남는 걸까를 보면요. 내가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20%. 거기에 내가 음식을 먹는데 숟가락은 들 수는 있는데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 그럴 경우는 이제 10%, 거기에 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10%인데요. 이 25%를 충족을 시키려면 이러한 모든 장애들이 합산해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지만 이런 뇌졸중, CI 보험에서 얘기하는 이런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GI 보험에서는 아까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뺐잖아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GI 보험에서는요, 이런 뇌졸중이 아니라 중대한 뇌졸중은 아니지만 뇌출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뇌혈관 질환 중에서 100%를 해당하는 거는 뇌혈관 질환이지만 거기에 뇌졸중은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65% 중대한 뇌졸중에서 중대한이 빠진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GI 보험에서는 중대한 뇌졸중,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19%밖에 차지하고 않습니다. 그러면 그 CI 보험에 대한 대안 측으로 GI 보험의 뇌출혈은 좀 적합하지 않고요. 거기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요, CI나 GI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 차트에 전형적인 흉통을 내가 호소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심전도 검사에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야 되며 심근 효소의 변화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지만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 코드를 내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특히 이제 시청자님처럼 뭐 이런 GI 보험도 갖고 있지만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흉통과 뭐 심전도 변화 이런 게 모든 게 일어나기 전까지 병원을 과연 한 번도 안 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먼저 병원에 가서 예방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중대한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요. CI나 GI나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상태여야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 외에 갖고 계신 보험이 GI 보험이라고 했을 때는 빈 구석이 너무나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주계약은 3천만 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GI 상태였을 때는 1,500만 원을 미리 지급을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사망하신 이후에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될 텐데요. 이거 외에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덧붙여져 있는데 유방암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일반암 진단비가 추가적으로 500만 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도 또 유방암이 제외가 되어 있고요. 유방암 진단비로 따로 2천만 원이 더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GI, 주의계약에서 1,500만 원 지급하는 거에 플러스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추가적으로 3천만 원, 그리고 5대장기 이식 수술은 신장 이식이나 심장 이식 뭐 이런 식으로 큰 수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CI나 GI의 주계약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복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 모든 내용들이 주계약 제외하고는
다 3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걸 2017년도에 가입을 하셨을 텐데 지금 보험료가 한 번 정도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이번에 한 번 오르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는 건지 알고 싶은데 계속 오르면 저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내시고 있는 이 보험료는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계속 오른다면은 조금 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갱신이 긴 주기도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오르는 걸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현재는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돈을 벌기 때문에 조금씩 갱신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20년 납이다 하더라도 20년 납이면은 이제 시청자님 나이가 35이시니까 55세 이전에 납입이 끝나겠지만 이 3년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암 진단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요. 80세까지 계속해서 3년에 한 번씩 오를 거고요. 그때까지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65세 이후에는 은퇴를 걱정을 해야 될 나이에도 만약에 내가 암 진단비를 받은 적이 없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아직 받은 적은 없는데 오히려 65세 이후에는 이런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해지를 해서 또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또 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겠지만 은퇴 시점에서는 보험료도 얼마나 오를지도 솔직히 보험사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때 가서 내가 과연 이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일단 갱신형 특히 이렇게 길게 갱신의 주기가 긴 게 아니라 짧게 3년마다 한 번씩 오르는 이런 갱신형이 많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2018년도에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갱신의 주기는 1년마다 한 번씩이지만은 기존의 실손보험보다는 보장 내용을 살짝 보장해주는 그 비율은 줄어들었지만은 오름폭은 적은 그런 실손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가 늘어날 걱정은 조금 좀 덜한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GI보험 같은 경우에는 CI보험보다는 조금 더 낫기는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일단 질환이 없으신 상태에서 기왕에 같은 보험료라고 하면 보험료도 오르지 않고 거기에 보장은 조금 더 넓게 가져가셔서 좀 탄탄하게 보험을 구성하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실손보험료야 어차피 모든 보험사가 매년 갱신을 하는 실손보험이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한 비갱신이어야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야지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기존의 GI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그런 보장이 주계약을 제외하고서는 80세 만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요즘 병원에 가다 보면은 80세 이후에도 수술하셔서 입원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80세 만기는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세 만기로 한번 구성을 해봤을 때 암진단비는 기존보다 조금 더 업을 시켜서 3천만 원. 거기에 기존의 보험에서는요. 소외감, 유사암 이런 게 정말 말 그대로 작은 금액을 보장을 해줬었는데요. 특히 여자분들은 유방암도 걱정이 되지만 가장 1위암은 갑상선암이잖아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소종암 같은 거는 유사암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기존 보험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1, 200 정도밖에 보장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걸 1,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거기에 뇌졸중, 중대한 뇌졸중보다의 대안이 뇌출혈, GI 이거는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관할하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그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 그럼 기존의 3,000보다 좀 적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높인 것도 장점이고요. 거기에 제가 106대 질병 수습이라고 해서 106대 질병 당연히 뇌혈관, 심장질환도 들어가는 이런 106대 질병 수술비랑 거기에 허혈성, 심장질환, 거기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 거기에 1호종 수술비라고 해서요. 원래는 이게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셨던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던 건데 손해보험사에서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1호종 수술비를 다 같이 합산을 하게 되면은 수술할 때마다 진단비만큼 기존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진단비 만큼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범위도 늘어났지만 내가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이었는데 이런 수술비는 회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CI보험과 GI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통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사망에도 받고
질병에 걸려도 받으니까 받고 또 받고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내가 받고 또 받고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고 사망은 그 미리 받은 진단금에 빠진 금액, 나머지 차익을 받기 때문에 받고 또 받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험매, 앞으로 갱신에 대한 그런 걱정도 덜어가면서 보장의 크기를 좀 넓게 하더라도 보험료는 한 3만 원 정도 더 절감될 거고요.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 자체도 크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은 어떠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H생명의 GI보험이요. CI보험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는 정리를 하는 대신에 3대 진단비에다가 뭐 가족력 있었던 여성암 쪽으로 다 집중을 해드려도 100세 만기에 이제 보험료 안 오르고요. 거기다가 보험료 매달 4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CI보험이나 GI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 보장 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원하신다면 증권 보내주시거나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